3개의 보험사를 조합해서요, 보험료는 총 142,612원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설계사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하려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본인 보험, 자기 보험을 설계할 때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보험이 있고요. 일전에 큰 질병의 진단을 받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험이 없고 건강하다면 내 보험은 어떻게 설계할까? 과연 12년 차 설계사인 내가 내 보험을 설계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계사인 내가 내 보험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기존에 고객분들한테 제안드렸던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객분들에게 설계를 드릴 때는 조금 단순화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를 하면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하시고 오히려 보험 활용을 더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계안들을 지금껏 해왔는데요. 오늘 설계안은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제가 빗장 다 풀고 설계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지식들을 다 총출동해서 설계를 한다. 고로 오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그리고 보험을 공부하고 있는 설계사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순서는 먼저 설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설계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라면 설계안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설계안의 연령별 보험료까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에 가까워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먼저 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설계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목적에 맞춘 보험료입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설계는 보험료를 먼저 정해놓고 설계 내용을 맞추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특약 하나하나의 가성비를 극강으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이니만큼 제가 원하는 보장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맞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격 효율을 위해 몇 개든 조합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고객분들을 위한 설계를 할 때는 한 개 보험사 혹은 많아야 2개 보험사의 조합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각 특약들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스펙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이라면은 2개든 3개든 4개든 최대한 조합을 했고요. 세 번째, 개인적인 건강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이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해진다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용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종 등 양성종양에 대비된 충분한 플랜을 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외갓집 쪽에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이모 다 지금 중풍으로 돌아가시거나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고지혈증 수치가 높고 저도 뭐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은 아니지만 수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기준 안에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총 3개의 보험사를 조합했고요. 보험 나이 44세 남자 20년 나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으로 A보험사 82,530원, B보험사 29,113원, C보험사는 39,969원, 총 합쳐서 142,612원의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보장,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금액 충분하게 넣은 설계안이고요. 그리고 전 보험사를 다 검토해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약관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고려해서 특약들에 대한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만 원대 보험에는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설계한 특약의 분류를 해보면요. 총 5개로 나눠지는데요. 암보장, 2대 질병, 뇌, 심장이죠. 그다음에 수술비, 상해 및 배상, 그리고 기타 특약입니다.
자, 먼저 암보장 쪽을 보면요.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특약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입니다. 이거는 급여 치료를 했을 때는 안 나오고요. 비급여 치료를 했을 때만 나오는데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비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아서 비급여로 수술을 하고 비급여로 항암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비급여로 면역 항암제를 꾸준히 먹었다. 그럼 해마다 3천만 원씩 나오는 이 특약이 8,340원입니다. 암 진단비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물론 보장에 대한 범위가 비급여예요. 급여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급여 치료를 했을 때는 산정특례 때문에 치료비가 2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실손까지 있기 때문에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암 치료에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게 바로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진단 후 10년이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 1년에 3천만 원씩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하고는 달리 진단 후 10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암 진단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이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요새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비가 비싸고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해에 걸쳐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가 됐을 때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간암 화학 색전술 치료비하고 간암 방사선 색전술 치료비 요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보험료는 230원 85원입니다. 이게 싸서 넣은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간이 가족력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양성조행 같은 것도 있고 간 수치도 좀 안 좋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보장금액 5천만 원에 보험료 1,500원입니다. 요새 이제 대한민국에 항암 중입자 치료가 들어와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 항암 중입자 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치료 세트에 따라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가량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만 가지고 있다면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보완하는 게 바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이거는 1회만 나오고요.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것도 치료비가 많이 비싼 걸로 유명한데요. 보장금액 5천만 원에 보험료는 550원입니다. 얘는 지금 갱신용으로밖에 설계가 안 돼요. 그래도 갱신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암에 대한 보장은 여기까지고요. 이 특약들이 각각의 보험사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로 각각 나눠졌는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거의 9%대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보험료 기준이고요. 개별 특약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할인율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인 전 보험료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저거에서 대략 한 9%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2대 질병, 뇌, 심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19,16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만원. 네, 이 둘 다 할인 전 보험료고요. 부정맥 진단비가 500만 원 들어갔는데요. 보험료는 2,501원입니다. 그리고 신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뇌, 심장 질환을 포함한 이 순환계 질환으로 수술, 혈전용의 혈전 제거, 중환자실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각각 1,000만 원씩 중환자실 입원은 500만 원을 받는 특약인데요. 이것도 각각 1년에 한 번씩 나오고요. 만기까지 그러니까 90세까지 치료할 때마다 나오는 특약입니다. 보험료는 11,580원인데요. 이게 뇌질환, 심장질환을 포함한 이 수술비까지 이제 포괄을 하기 때문에 범위적인 측면이나 이 활용도 측면이나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크모 치료비는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540원이라 저렴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이 에크모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이제 에크모 치료를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치료비를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비싸서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넣어놨습니다. 필수 특약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는 제 몸에 이제 대장 용종도 많고 간, 뭐 신장, 폐, 뭐 이쪽에 양성 신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쪽을 좀 강하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 이제 3,500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질병 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질병 수술비 30만 원보다 싸요. 100만 원인데. 근데 저는 진짜 가벼운 수술들 있잖아요. 뭐 티눈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다 아산병원에서 하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의료비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 선종 제거도 아산병원에 했어요. 그럴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수술비에 이 허리를 담당하는 특약이죠. 1호종 수술비, 수술의 방법에 따라 그리고 부위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가벼운 수술은 30만 원부터 큰 수술은 5종 수술로 500만 원까지 받는 특약인데 수술에 대한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은 특약이죠. 15,000원대고요. 그리고 엔대질병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부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특약이죠. 근데 이제 엔대질병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각종 주요 장기들이 있는 이 부분들이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액이 작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1호종 수술비가 있는데 굳이 엔대질병 수술비까지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1호종 수술비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복, 개두, 개흉을 하는 이 관열 수술이라고 하죠. 이 관열 수술에서는 1호종 수술비가 한 500만 원대로 높은 금액이 나와요. 하지만 열지 않는 비관열 수술, 요새는 이제 몸에 관을 넣어서 하는 뭐 이런 수술들이 많이 있죠. 신의료기술로. 그래서 상당히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열 수술이라는 이유로 1호종 수술에서는 3종, 2종 수술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엔대질병은 그냥 그 부위의 수술을 하면은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높은 금액이 나오니까 이 엔대질병 수술비를 넣었습니다. 보험료는 18,000원으로 싸진 않아요. 하지만 1호종 수술비하고 페어링해서 3만 원대면은 수술에 대해서는 정말 든든한 보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대 기간 양성 종양 및 폴립 수술비 50만 원에 20원입니다. 아니 50만 원에 2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저 6대 기간이 췌장, 담도, 단관, 간, 폐, 기관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종양이 있어도 수술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잘 수술을 안 하는 부위들이에요. 저도 지금 폐에 폴립이 2개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건들면 큰일이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싸다. 근데 했다 하면 50만 원이다. 8대 기간 양성 신생물 수술비 10만 원에 643원. 얘는 왜 이렇게 비싸냐? 저 6대 기간 양성 종양 폴립 수술비에 대장하고 위 12지장이 추가된 게 8대 기간입니다. 대장하고 위 12지장은 내시경 할 때 폴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요. 자, 그리고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 이건 10만 원인데 왜 2,320원이냐? 보통 수술비에서는 대장용종이 2개든 3개든 이거를 하나의 수술로 보거든요. 근데 이 C사의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는 개수로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장용종을 제거했는데 용종이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8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8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인데 만약에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2개 나왔다. 그러면은 2번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싼 특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2개가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성비가 안 좋더라도 이 특약을 넣었다. 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상해 및 배상 특약입니다. 상해 쪽은 사실 디테일하게 보장되는 특약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 대표적인 게 바로 상해 후유장애죠. 후유장애라는 것은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 다리에 골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다 끝났는데 다리가 쩔뚝쩔뚝한다. 이런 거를 후유장애라고 하죠. 이게 3%에서 100%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억 원을 가입했다. 근데 후유장애 20%가 나왔다 하면은 2천만 원을 받는 이 특약이 5,200원이더라. 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저는 맘 같아서는 한 2억 원 넣고 싶은데 적당히 해야죠. 아무리 설계사의 플랜이라도요. 자, 그리고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수술하면 100만 원인데 보험료는 2,000원 떼고요.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 치아파절 포함 각각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개 합쳐서 50만 원, 보험료는 2,700원 떼고요. 자, 이 5대 골절 진단비 수술비 제가 정말 간간히 청구하는 특약입니다.
저 5대 골절이면은 정말 큰 골절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퇴보 골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퇴보 골절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서 저는 5대 골절을 넣었고요. 보험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진단비하고 수술비 합쳐서 뭐 800원이 좀 안 되고요. 화상 진단비 20만 원에 70원인데 이거는 살짝 대인게 되는 게 아니라 심재성 2도 화상 그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다. 그리고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1억 원에 836원. 이제는 많이 아는 특약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제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 그리고 누수는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이 되는 특약이다. 한도는 얼마까지? 1억 원까지 되는데 보험료가 1,000원도 안 하는 특약이다. 물론 갱신형이지만 갱신이 돼도 그렇게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약들이 있는데요. 기타 특약들은 정말 많죠. 50개 이상의 기타 특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6개를 넣었습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비,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 뭐 양성 뇌종양, 각막 이식 조혈,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 얘네들 우리 인생에서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장 금액이 2천만 원, 1천만 원, 500, 2천, 2천, 2천. 그런데 보험료는 80원, 51원, 250원, 46원, 126원. 자, 싹 다 합쳐도 1,000원이 안 되는 특약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내 인생에서는 없을 것 같지만 걸렸다 하면은 큰 보장 금액이 나오고 보험료는 미미한 특약. 이런 특약들을 기타 특약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 특약들에 대한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6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12년 동안 설계사를 하면서 한 번 이상 청구한 내용들입니다. 저 무서운 질환들을 제가 한 번씩 청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들 때문에 항상 이 특약들은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계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을 가장 저렴하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금융상품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은 왜 3개로 나눴냐? 이거 하나 혹은 2개로 하면 안 되는 거냐? 일단 제가 설계가 가능한 보험사가 현재 34개 보험사입니다. 이 34개 보험사 중에서 보험료 단가를 고려하고요. 보장기간형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순환계 주요치료비, 부정맥 진단비를 넣을 수 있는 회사들 이렇게 추려보니까 4개에서 5개 보험사로 추려졌습니다. 여기에서 각 보험사의 연계 조건들이나 종합보험료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 바로 이 3개 보험사를 조합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보험사 하나하나씩 이 보험의 특징하고 왜 이쪽으로 이 특약들이 들어갔는지를 가볍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총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9.5%가량 실납입보험료가 할인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요 진단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특약의 단가가 저렴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 설계를 할 때 A사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단가가 높은 특약들이 A사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의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한도가 100만 원까지 들어가요. 네, 이것도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A 보험사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필수 연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 맨 위에서 필수 연계 특약이 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100만 원이 단데요. 보험료로 치면 5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저것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특약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설계의 자유도가 높은 게 A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사로 넘어가면요. B사는 이제 뭘로 유명한 회사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정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 이 2개 때문에 요새 거의 이제 서브로 많이 설계가 되는 보험사고요. 설계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메인으로도 많이 설계가 되는 보험사죠.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는 C보험사에도 설계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넣은 이유는 C보험사는 한도가 2천까지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는 3천까지 됩니다. 그리고 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가 C사에도 들어가는데 C사에서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가 C사가 더 좋아요. 일반 병원까지 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단가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B사 쪽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사실 일반 병원, 종합병원의 차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는 사실상 선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뇌질환, 심장질환처럼 응급차 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상관없이 저렴한 대로 넣었다. 그리고 이 C사의 설계안을 보면요, 많은 분들께서 좀 갸우뚱하시는 게, 아니 A사, B사는 이해하겠는데 C사까지 굳이 넣어야 됐냐? 이거는 꼭 세 개로 일부러 나누려고 무리해서 뭔가 맞춘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보면요, A사에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B사에서는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매우 비싸요. 네, 그래서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이 C사로 넣기만 해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두 번째로 저 순환계 질환 진단비 있죠. 저 순환계 질환 진단비 중에 기타 심장 부정맥 500만 원을 넣고요. 기타 심장 부정맥 제외를 100만 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부정맥 I49만 500만 원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 중에 저 부정맥 500만 원을 설계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C사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요. C사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저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도 B사로 넣으면 너무 비싸고요. A사로 넣으면 또 연계가 붙습니다. 그래서 C사로 넣을 때가 가장 저렴하고요. 이 1호종 수술비를 가지고 많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1종 30만 원, 2종 50만 원, 3종 100만 원, 4종 1000만 원, 5종 500만 원. 이 C사의 1호종 수술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4종 수술비, 암 수술을 하면은 개복계도 개용을 할 때 5종이거든요. 이렇게 5종을 50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4종을 10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 C사 1호종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대장용종 제거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다른 보험사에서는 2종에 포함돼서 50만 원이 나오는데 C보험사는 1종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사의 1호종 수술비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신 이 C사에는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 10만 원, 8대 기간 양성 신생물 수술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20만 원 합치면은 용종 제거했을 때 50만 원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 C사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대장용종을 개수별로 지급하는 저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특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사를 선택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바로 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인데요. 보통 다른 보험사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후유장애, 여기에서 납입 면제가 돼요. 근데 이 C사는 5살부터 50살까지 납입 면제 범위가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4대 진단, 그 안에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순환계는 2대 제외하고요. 예, 순환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순환계 안에는 신부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해도 납입 면제가 돼요. 이거는 정말 프리미엄이 높은 거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 즉 납입 면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보험사가 다 완납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이 납입 면제는 사실 지금 이 손해보험 기준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납입 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납입 면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 보험사가 약간 비싸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심지어 이런 설계들을 하면서 아까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세이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에서 세이브를 했고, 저 부정맥 진단비 500만 원을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넣어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추면서 납입 면제 범위도 판타스틱하다. 네, 그래서 C사까지 해서 A사, B사, C사 142,612원의 설계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A사, B사, C사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설계안의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설계안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제가 40대면은 설계안이 사실 A사, B사, C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30대만 돼도 답이 다르고요. 50대가 되면은 답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구성의 설계안에 보험료를 보면은 41세 남자는 132,828원, 50세 남자는 164,877원, 여자 기준으로는
41세 11만 원대, 그리고 50세도 11만 9천 원대로 여자는 11만 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건강체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건강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겠죠. 보험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저렇게 많은 특약을 판도가 높게 설계를 했는데 저보험료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바로 조합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합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전 보험사를 샅샅하게 비교를 해서 조합 설계를 한 결과물이죠. 그러면 설계안을 보시고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이 설계사 분들은 이제 퀘스천 마크,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암 진단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암에 대한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 1억 원 정도는 아닌데도 적어도 5천만 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물가를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기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수술비로 입원까지 했는데 다 포함해서 한 12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장암이 일반암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당히 많은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진단금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이 상황은 바로 저의 상황이고요. 제 수중에는 그때 받았던 진단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만약에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보험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금은 진단됐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진단됐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피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은 내가 필요할 때 충분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설계에서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뭐 중입자 치료비 이런 것 같이 어떤 상황이 필요할 때 그때 충분한 보험금이 나오게끔 설계를 했죠. 사실은 이 3천만 원도 많이 잡은 거예요. 명색의 암의 진단을 받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내가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3천만 원을 넣은 거지, 제가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했다면 1,000만 원으로 낮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술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1호종의 엔대 질병에 이 주요 치료비에서도 수술비가 다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가 각종 양성 종양들에 대한 수술비를 땅땅땅 붙여놓고 질병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면 100만 원씩 진짜 수술비의 탑을 쌓는데요. 그냥 1호종 수술비 하나만 담백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 이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실손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실손 의료비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퇴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장이 약해지거나 보험료가 높아서 유지하기 힘들어지거나, 보험료가 높아서 유지하기 힘들면 안 되니까 보장이 안 좋아지겠죠. 결국에는 실손보험이 이 기능이 많이 축소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손에 대한 대체가 바로 저는 수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돈이 나가는 거는 수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술했을 때 돈 걱정이 없게, 나중에 실손이 없어도 이 수술에 대한 걱정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술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는 게 낫지 않겠냐. 자, 아니 심혈관 질환이라는 범위가 분명하게 있는데 아이 49만 가져가는 것보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 이 전체를 넣는 게 낫지 않겠냐. 요 내용은 A사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A사의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 보장이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A사의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으려면은 급성 심근경색을 1대1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이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심근병증 진단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 원에 I49 진단비 500만 원 이렇게 넣은 거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두 설계안의 차이는 저 심혈관 질환의 나머지 I40, 48, 50, 1,000만 원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차이가 거의 5,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세 개의 코드로 5,000원을 지불하느냐? 사실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A사의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급성 심근경색 혹은 심근병증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C사의 부정맥 진단비랑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여기서 2만 원 정도 더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이 정도 구성에 14만 원대면은 저는 싸다고 봅니다. 네, 싸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14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약들을 줄이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맨정신이라면은 저 암진단비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일 거예요. 그럼 보험료 2만 원이 확 줄어들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다른 보험 설계사들이나 고객분들이 질문했다는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어떤 특약들을 빼면 좋을까요? 저기서 간암, 색전술 얘네를 빼면 될까요? 얘네 빼봤자 300원대 정도밖에 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백 원대 특약 얘네들은 사실 건드는 게 아닙니다. 큰 걸 빼야죠. 이대 질병 관련 특약들 중에서 저는 부정맥 진단비를 뺄 것 같습니다. 부정맥 진단비는 사실 이 진단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타격을 주는 경우는 이 부정맥으로 수술을 했을 때죠. 근데 수술을 하면은 수술비가 또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빼도 된다. 그래서 2,500원 세이브를 하고요. 자, 그리고 수술비 쪽에서 엔대질병 수술비. 이 엔대질병 수술비 자체가 1호종 수술비를 보완하는 역할로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암 주요 치료비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 쪽에 이 3대 진단에 대한 수술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 엔대질병 수술비는 사실 이 보험료를 줄인다면은 빼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8,200원 세이브고요. 그리고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 저한테는 너무나 괜찮은 특약이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특약이죠. 자, 그래서 2,320원 이것까지 싹 다 합치면은 한 2만 원대 정도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다. 요 뒤에 나오는 특약들은 사실 다 이제 몇백 원대 특약들이죠. 얘네들은 굳이 건드려도 보험료에 티가 안 나더라. 그냥 넣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제 설계사인 제 보험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완벽한 설계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완벽한 설계라는 뭘까요? 설계에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정답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합니다. 완벽한 설계란 반드시 필요한 보장에 내 건강과 걱정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보장의 범위와 디테일, 보험료까지 검토한 그 설계가 가장 완벽한 설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설계를 보니까 정말 내가 꼭 찾던 설계안이다. 아니면 나는 저 설계안에서 요런 부분 빼서 설계를 하고 싶다. 나는 30대, 50대인데 내 나이대 저 구성의 설계안을 한번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요. 보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설계사분들은 설계사방으로, 일반인분들은 일반인방으로 들어오셔야지 강퇴를 안 당하십니다.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